자, 이제 수능특강 1강의 두 번째 글이죠. 복합지문이네요. 자, 여기에서 체크할 거는 과학지문인 듯 합니다. 근데 복합지문이에요. 자, 1문단 한번 보고요. 2문단 봅시다. 차례대로 한번 봐볼게요. 요건요. 모국어가 영어이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폐쇄된 중국어 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또 가정 들어갔네요. 가정 예시가 앞부분에서도 있었죠. 여기 있는 것처럼 가정법이 있어서 그 방에 예시적일까 쭉 넘어갑니다. 규정집에서 중국어 방이 있고요. 네, 예시죠. 그 다음에 영어로 규정된 규정집이 있고요. 상자 안에 중국어 글자들을 문장 교체했다고 해서 자, 지침이고요. 이 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그는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 자,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최종 결과죠. 그래서 중국어 방의 예시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아무튼 요거는 최종 결과가 이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중국어 방에 대한 예시와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국어가 영어이고 중국어를 전혀 몰라도 영어 규정집이 있을 때 중국어 대답을 한대요. 여기에 예시 가정에서는 전혀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중국어 방의 예시 정도로만 체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은 사람이 나왔네요. 설은 문제에서도 보였으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가상의 중국어 방 사유 실험. 앞에 정리해줬네. 가상의 중국어 방 사유 실험. 요것이 1문단의 내용이죠. 1문단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가상의 중국어방 사유, 생각 실험이죠. 질문을 던진다.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 대답은 냈지만 이해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해 부분을 의문을 제기했고요. 설의 대답은 이해하지 못한다잖아요. 대답에 관련된 것만 체크하면 되죠. 이해하지 못한다, 이다. 설은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그죠? 이 규정집이죠.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계산적이다. 또는 계산적 기능을 수행을 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인공지능, 이거를 왜 연결했다?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 같네요. 심리적 차원이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체크하면 되고요. 인공지능을 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해요. 자, 심리적 차원,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 요거죠.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을 보는 것이 이것이 강한 인공지능인데 여기에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어서 강한 인공지능은 마음의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다.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봤다는 얘기죠. 설에게 컴퓨터가 하는 부분인데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컴퓨터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 그래서 중국어 방 실험에 관련된 것을 똑같은 걸로 본 거네요. 강한 인공지능과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규정집은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 규정집. 중국어 글자가 가득 든 상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컴퓨터는 데이터 모양만 보고 데이터를 1과 0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한다. 이런 점에서 여기를 좀 볼게요. 컴퓨터는 기호를 순전히 그 모양만 보고 식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뭡니까? 중국어 방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결을 했죠. 앞에서 대답을 못한다. 이해 못한 걸로 보고 있죠. 한마디로 컴퓨터는 단순히 이걸 울라불라 흘러서 최종적으로 뭘로 가요? 기호를 모양으로 식별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가운데 들어갈 건 뭡니까? 강한 인공지능이죠.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일컬었던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냥 기호로 모양을 식별하는 것과 같다라고 최종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게 설의 견해다. 설의 어떤 논증 또는 견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중국어 방알자 것처럼 요거 좀 잠깐 빼고요. 컴퓨터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설에 따르면 문장 규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자,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 규칙, 언어 교차하는 의미들을 배열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근데 창문을 닫으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해한다라는 요 부분이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의미는 문장 규칙을 사용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는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해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도 앞부분에서 계속 이어졌는데 네 번째 문단 마주보고 좀 할까요? 그래서 중국어 방 실험을 통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컴퓨터는 인공지능이겠죠? 컴퓨터 또는 인공지능들은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문장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의미를 내포한다라는 점이죠. 의미 내포가 아주 중요해. 의미가 있어요. 바람이 차지 않니? 라고 하는 거, 차가워, 차갑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창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기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그죠?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강한 인공지능인가요?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이래요? 그럼 이건 뭡니까? 여기 중국어 방식에서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설에게 중국어 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앞에 중국어 방 실험은 설에게 중국어 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 중국어 방 실험이 이거군요. 그죠? 중국어 방 논증은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 별표 쳐야 되겠죠? 기능주의자는, 기능주의 앞부분에 있었죠?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능주의자들이네요. 조심해야 돼요. 기능주의자들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설은 이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강한 인공지능이래요. 저기 뒤에 있는 걸로 연결했을 때.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어 방 논증은 이후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의의죠.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역시 중국어 방 논증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네요. 중국어 방 논증의 의의를 또는 그 의미를 효과를 얘기하고 있네요. 논증이 가지는 의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강한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보면 강한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죠. 즉 인간의 마음이 뇌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좀 내용을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을 비판한 것. 그게 바로 여기의 의의입니다. 자, 문제 나머지 가서 확인 한번 좀 해볼게요. 문제에서도 그러한지 조금 더 밑으로 가서. 자, 3번 문제였죠. 중국어방 논증은 그렇죠.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자, 중국어방 논증이죠.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 네, 괜찮아요. 강한 인공지능에게 중국어방 논증은 영향 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2번은 X였던 것 같고 요건 맞았고, 그 다음 네 번에는 중국어 답변은 중국어 답변은 규칙에 따른 계산의 결과라는데 요거 규정집이잖아요. 네, 규정집에 맞춰서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 모양을 보고 뭐 식별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모두 아는 것이 문장의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의미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가 뭐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3문단이죠. 그래서 요거는
3문단에서 보면 의미를 내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자, 물리적인 물질의 종류를 파악했다. 물리적인 물질의 종류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죠. 기능주의는 물질이 아니라, 그죠?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죠. 물질은 다룰 수 있어요. 외계는 물, 뭐 로봇은 뭐 어떤 실리콘 칩, 거기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였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